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용산권입니다. 네. 뭐 오세훈 서울시장 성격이라면 당연히 용산권을 좋아하겠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용산권을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네. 이제 한 번 더 보죠. 네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좀 용산권 좀 저희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내용이 용산 얘기밖에 없어요? 네, 용산 그죠? 도심권이라고 네. 하는데 예. 도심권 종로도 있고 예. 중구도 있고 한데 용산구 이렇게 세 개구가 있는데요. 제목부터 그렇습니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네네. 예, 사통팔달 링크파크 용산이다. 네, 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예. 자, 용산 미국에서 집값 제일 비싼 데가 어딘지 아세요? 맨하탄. 뉴욕이 아니고 실리콘밸리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즘 맨하탄에 세상이 센트럴파크 주변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상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 그렇군요. 실리콘밸리 집값이 더 많이 따라잡아서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도 그만큼 업무타운 주변 이런 어떤 희소성 있는 지역들. 헐리우드 아닙니까? 헐리우드의 저기 네. 바닷가 쪽이나. 근데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코로나 때 못 가봤어요. 한번 계속 가다가 네네. 못 가봐서 네. 어쨌든 저도 뉴스를 본 거니까. 트럼프 예. 대통령이 2,300억짜리 네. 아파트 갖고 있다던데. 자, 그래서 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용산 같은 경우도 강남을 만약에 넘어선다면 유일하게 용산밖에 없죠. 저 용산은 네. 대한민국의 라데팡스로 이제 네. 바뀌는 그런 지역이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용산에 업무지구도 있지만 용산공원이 제일 중요하죠. 73만 네. 평에 해당되는 용산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그 용산공원만 돌아보는데 한 2박 3일 걸리지는 여행 코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전자상가 굉장히 일자를. 낙후돼 있죠. 예. 그다음에 기지창기지 여기 이제 두 개 플러스돼서 업무지구로서 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재탄생된다. 이 지역을 실리콘밸리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용산이 민족공원 주변만 집값이 비쌌어요. 네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국제 업무지구는 개발이 좀 더디다 보니까 쌌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를 이제 실리콘밸리로 한다고 하니까 여기가 잘 진행이 되면은 이 공원 주변 한남동보다 더 비싼 지역이 또 탄생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또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때지만 2007년도에는요. 요 원효로 주변, 네. 이 국제 업무지구 주변이 이 한남동보다 더 비쌌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 네. 잠깐. 맞아요. 근데 이제 다시 안 되면서 다시 좀 떨어지긴 그렇죠. 했어. 많이 떨어졌죠. 속도를 못 내면서. 예,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RCEP 영내 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 그래서 네. 동남아시아 10개국과 뉴질랜드, 호주, 우리나라 해서 총 10개국이 이제 그 경제 협력을 맺은 건데 그거를 유치를 해서 네. 중요한 역할을 용산에서 하겠다. 네. 국제적인 기능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서울의 노른자 용산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 마지막 남은 이게 그냥 희소성이 최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밑에. 마곡지구를 마지막으로 서울에는 공공이 개발 가능한 대규모 가용지가 고갈됐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마곡지구에 대한 가치를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가치가 네. 높다고. 그 네네. 이유가 뭐냐면 현재 가치가 높다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높은 이유가 마곡지구 같은 대규모 개발지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의 어떤 업무타운을 더 개발하려고 그러면 마곡지구를 계속 다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뭐 김포공항 개발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마곡지구 주변 쪽을 계속 다듬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좋은 거고 또 하나 위례신도시도 제가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근데 위례신도시 똑같아요. 서울 주변에 강남 그렇게 가까운 지역에 위례신도시만큼 큰 대단지를 앞으로 공급할 부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높게 봐야 돼요. 기존에 있던 도시 중에서 네. 서울에서 가장 그러니까 부촌이라고 불려진 게 과천이잖아요. 네. 근데 새롭게 생기는 도시 중에서 지금 이제 우리 김꽃님이 말씀하신 위례. 근데 네. 이 위례를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위치적 입지와 신도시를 만들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 이용 입지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토지를 입지에 활용을 해서 좀 땅을 파서 많이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을 개발하면 보통 평면적인 개발만 생각하거든요. 그 지하를 파서 그 지하도 뭔가 좀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지하 도시가 만들어지는 근데 건가요? 이거는 뭐 서울시장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공원 자체는 또 나라에서 또 개발하려고 마음 네. 먹고. 네. 이건 서로 놓질 않아요. 그죠?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서로 주도권을 네, 잡으려고. 또 뭐 하나 점을 찍고 싶으니까.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 네. 또 하나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인데 용산의 전자상가를 확실하게 산업기지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자상가 자체가 또 개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해가 굉장히 복잡하고. 하겠다 한 사람들 한 정부 한 지자체는 되게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여건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소유권자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거기 네. 소유권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풀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나와야지 네. 하겠다라고만 이게 변죽만 올려봐야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좋아지게 하겠다고 하는데 네. 자, 세부 마스터 플랜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협조하여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여기서 보면은 마스터 네. 플랜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마스터 플랜이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용산 마스터 플랜이라고 이제 전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2018년에 이미 용산 마스터 플랜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용역이 발주가 돼서 세부 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이죠. 2020년에도 또 실시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근데 발표를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됐잖아요. 그럼 발표만 하면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 치적을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용산은 저희가 이 글로 더 이상 할 수 없고요. 지도를 보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은 지도로 하는 게 낫겠죠? 네. 자, 이제 용산구가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용산구에 한번 그림을 외곽을 한번 따봐 주실래요? 용산구? 서울역부터 갑자기 시작해서 갑자기 저보고 하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할까요?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강 가운데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냥 하세요. 아, 농담입니다. 농담. 자, 유엔 빌리지를 너무 많이 자르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하시고 이렇게 이제 용산 지도인데 용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핵심 우리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 이제 민족공원이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좀 전에 전자상가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제업무지구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네네. 거기에다가 서울역 지하철이 몇 개 모이는지 아세요? 총 11개? 총 11개가 보이는. 네네. 그러니까 교통의 뭐 메카 어디가 메카하지만 서울역 절반도 안 되죠, 전부 다.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한 개의 지하철역에 네. 10개, 11개의 노선이 들어서는 데가 유일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또 교통이 가장 중요한데 2위가 용산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역과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데가 용산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역은 삼성역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요 두 개 라인 지하철 라인을 지상철이죠. 네네. 여기를 지하화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럼 용산은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 가장 네. 큰 문제점이 요 동가서 네. 동가서가 이제 철로 때문에 이제 이게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단절. 예, 이게 없어지면서 이게 양쪽이 통합하게 되면 용산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시너주가 굉장히 크고. 반쪽짜리였던 게 네. 온쪽짜리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지금 어쨌든 용산은 지금 가장 비싼 데가 아직까지는 네. 한남타운이죠. 위쪽으로 이제 재벌들이 모여 사는 하얏트 호텔, 그다음에 유엔빌 부자들이 모여 사는 유엔빌리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요게 점점 이제 퍼지겠죠. 이렇게 이제 개발되면 그렇죠. 이제 퍼져서 이런 부분들이 퍼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노려보실 지역은 아직까지 그래도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가장 저렴한 요 이천동. 투자 금액이 아직 가장 싸죠. 한강변에서도 이천동의 이제 리모델링 쪽을 한번 노려보신다면 좋은 것 같아요. 이 한강변이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공약했고 35층 층고 제한이 되면은 이 한강변에 대한 가치가 지금까지의 기대치보다는 월등히 높은 가치를 띠게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뭐 층고 제한 없애도 뭐 못 올라가요. 한강변 쪽은 다 네. 재건축 라인이고요. 그게 재건축이니까. 네, 이 뒤편은 뒤에, 리모델링이죠. 재건축도 돈이 많이 근데 들어가요. 리모델링도 재건축을 그렇게 풀어주는데 리모델링을 그렇게 또 완화되거나 좀 더 보완하지 않으면은 그래봐야 한두 층 올라가는 거겠죠. 35층은 택도 왜 이렇게 없죠. 부정적이시죠? 일단은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쪽이 전 되게 좋은 이유가 철로를 지어야 해요. 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철로로 인해서 민족공원으로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철로를 공원화 만들면 오히려 철로 가기가 더 좋은, 공원 가기가 더 좋은 거죠. 아주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경의중앙산의 지하화 같은 경우는 네. 동부 이천동에 보면은 큰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강변 쪽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되고 뒤로 73만 평의 공원을 내 앞마당의 공원처럼 쓸 수 있는 단지가 강남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네.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해서 원효로라든지 또는 요 청파동 서계동으로 이어지는 라인 또 후암동 이어지는 라인에 또 소액 투자.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실제로 개발이 언제 되겠습니까? 개발이 되겠습니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완전히 개발될 걸 생각하고 개발되는 데만 찾아 투자하시려면 내 돈이 1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럼요. 돈이 근데 그렇게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묻어놓은 건 너무 무리고 한 1억대에서 2억대 사이 정도 그쵸. 좀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개발하고 상관없이 바람이 부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재테크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제가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한테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죠, 투자. 방법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단기간이 아니고 좀 네. 장기간에 걸쳐 10년 정도, 7년 정도 걸쳐서 장기간에
내 자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네네. 해놓으라고 하시는 거지 뭐 무조건적으로 막 여기다 저기다 투기를 일으켜서 바람을 일으키라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왕 투자하실 분들한테 실수하지 말고 제대로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니까 자금별로 큰 자본을 갖고 계신 분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아파트, 그 다음에 소자본 같은 경우는 향후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선점 투자하셔라. 이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요즘 댓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약간 투기란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투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뭐 저희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네네. 자,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전 층수 완화 같아요. 층수 완화 생각나세요? 네네. 이 층수 완화를 함으로써 네. 한강변의 아파트들의 4배로가 달라졌다. 아, 그러니까 40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단지에서 네. 80억짜리 지을 수 있게끔 바뀌었다. 네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조금 진행될 수도 있다. 이건 네네.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 음. 뭐 전 세계가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규모 정비 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그죠?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음. 왜냐면 그 1년 남았죠. 거기다 이제 추가로 연임한다고 해서 4년, 5년이죠. 네네. 5년 동안에 뭔가 치적을 만들려면 대규모 재개발 좀 오래 걸리니까 소규모 재개발로 공급을 좀 활성화시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죠? 네. 방송만 듣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저희 부동산 꼰대들하고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을 하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자, 여러분 구독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예,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구독해 주시고 방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